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학습지를 들이밀거나 어떤 체계를 가져오거나 이러기보다는 그야말로 미국 애들이 미국 가정에서 엄마한테 영어를 배우듯이,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저한테 처음에 한국어를 배웠듯이 그거랑 최대한 유사하게 저는 그냥 영어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게끔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성함은 박지원님이시고요. 저희 인골 수강생님이시자 또 이대 통번역대학원 지금 다니고 계시고 현재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아주 재밌는 이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전 사시 출신의 또 김현장 변호사로서 거의 9년이나 활동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인골에서 저와 또 인연을 맺으셨는데, 오늘 정말 우리 지원님께서 영어 꿀팁이랑 뭐 여러 가지 엄마표 영어 여러 가지들 또 전해주실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채널 고정하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원님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끄럽네요. 이미 소개를 잘 해주셨고, 제가 어릴 때부터 언어 배우고 영어 배우는 걸 좋아해서 비록 부모님의 권유로 사법시험 보고 변호사가 됐지만 뒤늦게라도 좀 꿈을 찾아보고자 큰 결심을 하고 올해 초에 퇴사를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학기 재학 중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육아와 이제 유튜브와 많은 것들을 병행하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만 4살, 하나는 만 2살. 그래서 두 형제가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성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둘이 다른 것 같아요. 첫째는 아빠를 좀 닮아서 조금 감수성이 풍부하고 좀 약간 딥한 구석이 있다 할까? 그리고 둘째는 좀 깨발랄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방지축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고, 둘 다 굉장히 착하고 사랑스럽지만 또 한창 때를 많이 부리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종종 이제 엄마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사랑스럽고 후회는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아가들이 아니니까. 맞아요. 너무 그렇게 당연한 생각하려고 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귀여운 아가들, 그렇지만 또 힘든 아가들을 데리고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신 걸까요? 글쎄요. 제가 뭔가를 한번 꽂히면 좀 실행력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아기를 낳기 전부터 이런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통번역대학원이라는 곳을 접하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걸 알게 되고 나랑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해서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2010년에 딱 미국에 1년 살았던 게 전부거든요. 2010년이래. 200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니까 사실상 영어 실력이 지금까지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통번역 대학원 입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애가 첫째가 한 28개월이었나? 20개월, 28개월 사이인 시절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부수적인 다짐을 한 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통번역사가 되려면, 이게 영어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으로 영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려면 우리 애 영어 정도는 내가 스스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 게, 이어 시험을 붙으면 그날부터 애한테 영어를 써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저는 쇳불도 당기며 뽑는 성격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눈 딱 감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날부터 갑자기 이제 애한테 영어만 거의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거는 좀 단기적인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냥 롱텀에서는 어쨌든 다들 요즘 영어 교육에 너무 많이 혈안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방법도 물론 좋지만 일단 경제적인 부담도 당연히 되고, 또 한국 유치원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충분히 가르쳐줄 수 있다면 그런 부수적인 사교육의 힘이 없이 제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궁금한 게, 제일 먼저 엄마표 영어로 한 건 뭔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영어로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의 접근 방식은 뭐냐면, 어쨌든 언어를 배우는 건 이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듯이 모국어 습득하는 그 방식과 최대한 유사하게 해야지 언어를 가장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학습지를 들이밀거나 어떤 체계를 가져오거나 이러기보다는 그야말로 미국 애들이 미국 가정에서 엄마한테 영어를 배우듯이,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저한테 처음에 한국어를 배웠듯이 그거랑 최대한 유사하게
저는 그냥 영어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게끔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처음부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영어를 쓰기 시작하면 당연히 애들은 황당하죠. 놀라죠. 처음에는 심지어 그 발음을 인식조차 못해요. 우리가 불어들었을 때 어디서 단어가 끊어지고 뭐가 단어인지 무슨 발음을 들은 건지도 모르듯이 되게 당황스러워하지만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하는 영어가 심플하거든요. 밥 먹자, 자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똑같은 얘기들을 한 3달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그거를 인지를 하고 학습을 합니다. 진짜 좀 약간 변화들도 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하니 저렇게 반응하고 약간 좀 실험을 이제 지원님 스스로도 막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아이들도 성향도 다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셨었는지. 일단 성향 같은 경우는 둘째는 좀 어렸어요. 둘째는 제가 엄마 표현을 시작했을 때 7개월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기지도 못하는 깐난 애기니까 둘째는 오히려 거부받은 도 없이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엄마가 형이랑 영어 하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 별로 이렇다 할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28개월 때 갑자기 영어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 정도 나이면 보통 애들이 한국어를 꽤 잘 하거든요. 그쵸. 근데 자기의 이제 체계와 갑자기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 이상한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거부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런데 그래서 초반에는 100% 영어를 고집하진 않았던 것 같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한국어를 곁들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저만 철판을 깔고 영어로 말을 하면 애들도 웬만하면 맥락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양치해야 된다고 해서 화장실에 가서 칫솔을 붙들고 You have to brush your teeth라고 하면 웬만하면 상황에서 이제 사람이 바디랭귀지가 상식이 있으니까 애도 실언은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제가 설명은 해주지만 그냥 일단은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하게 키우셨네요, 정말. 그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한두 마디씩 한국어를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점점 더 이게 한국어를 섞여버리고 이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거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솔직히 그 나이는 그리고 저는 아이의 적응력이란 걸 믿거든요. 어느 날 던져놔서 외국 데이케어를 가도 결국은 다 적응하는 게 애들인데 오히려 엄마라는 친숙한 존재가 그거를 더 거부감 없이 해줄 수 있으면 있었지 애들이 괜찮을 거라는 좀 확신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한 3달 정도까지 보니까 그래도 약간 그 타이밍까지가 한 사일런트 피리드 정도였다고 본다면 사일런트 피리드 하시면 애가 영어를 하는 시기인가요? 네네네. 영어를 아직 이제 사일런트 듣고 갑니다. 지금 2년째인데 아직 듣는 것만 듣고 말 발화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랑 수업할 때는 그래도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인글에서는 어쨌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티칭을 하시잖아요. 되게 문장 자체도 심플한 문장 딱 그 책에 나와 있거나 커리큘럼에 맞는 얘기만을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애도 조금 다 문장을 말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다 영어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애의 답변도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어로는 지금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어디 가서 변호사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정도로 한국말을 하는데 본인의 영어로는 그만큼 표현을 절대 못하죠. 못하니까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튜터 선생님들이랑 하는 정도의 뭐 I don't know, 뭐 this is a dinosaur, this is bigger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을 텐데 저랑 하는 걔 한국어의 수준은 그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차근차근 또 커리큘럼을 타고 이제 하면은 또 늘겠죠.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애가 지금 꼬마 변호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영어하게 만들어야죠, 진짜. 아유. 그래서 사실 제가 인거울에 저희 아이가 수업을 듣게 한 이유도 이미 리스닝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피킹을 너무 안 하니까 제가 비록 거기에 대해서 조바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제 2년이나 나를 갈아서 엄마 영어를 했는데 아웃풋이 조금 더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시작하셨었구나. 그럼 만약에 좀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어떻게 좀 더 했으면은 더 잘했겠다 싶은 마음이 드세요? 2년 동안 정말 많은 그 실험과 그 데이터의 습득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먼저 했더라면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나도 그러면은 뭐 영어가 조금 되시는 분들이라면 시도해볼까? 이렇게 또 용기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택했다기보다는 저는 꾸준하게 그냥 애한테는 영어만 쓴다라는 거를 밀고 나간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거든요. 여러 가지 뭐
실험을 해봤다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최대한 난 영어를 쓰고 그걸 애가 받아들이는 걸 기다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돌아가서 바뀔 수 있었던 게 뭔지 고민을 해보자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영어가 불편하거든요. 당연히 세컨드 랭귀지인 거는 물론이고 20년 전에 살다 온 게 전부기 때문에 아이한테 영어를 말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특히 감정이 북받치고 감정이 뭔가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이럴 때 영어 가뜩이나 저도 영어가 어버버 하는데 이거를 애한테 다 영어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한국어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만약에 제가 조금 더 평정심을 가진 사람이고 영어도 조금 더 잘했으면 더 100% 영어 환경을 구현해 줄 수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지만 크게 저는 돌아가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영어 실력이 하루아침에 뛸 수는 없고 갑자기 제가 현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꾸준히 내 실력도 느는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자 동시에 아이를 위한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어렵고 그 순간순간은 정말 이게 괴롭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윈윈인 이 모자의 윈윈이죠. 그 전략이네요. 맞아요. 윈윈이죠. 정말. 근데 이제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엄마의 노력도 함께 되어야 한다는 것. 근데 또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사실 안 따라오는 타이밍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뭐 하고 싶고 근데 뭐 말을 하고 싶은데 영어는 안 나오고 뭔가 약간 떼쓰고 이럴 경우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영어 때문에 때를 썼던 거는 처음 3개월 동안 한두 번씩 영어 거부가 있었던 거 말고는 의외로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뭐 요즘도 뭐 제가 좀 어려운 거 자기가 모르겠는 내용을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한국어로 해줘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여름아 it's easy, listen 하고 천천히 영어를 해주면 이미 애가 그 정도의 리스닝 스킬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때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가 엄마가 영어로 말한다는 이유로 때를 쓴다는 거는 뭔가 본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했으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영어로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애가 엄마가 하는 영어를 다 알아들으면 더 이상 거기서 때를 쓸 일이 없거든요. 그 과정에 오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거부가 있고 더 반복적으로 천천히 얘기해줘야 되고 결국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영어라고 해서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넘기는 게 얼마나 초반에 이게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글쎄 기억이 미화돼서 제가 기억은 생각이 안 날 미화될 수 수 있는데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뭐 영어 하지 마 이러고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구나. 굴하지 않고 But I like English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웃는 얼굴로 여름아 뭐 You don't have to speak English I'm just going to talk in English to you 뭐 If you don't understand anything you can ask again 이렇게 엄마가 일단 확고하다는 걸 알면 애도 포기를 해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거기서 시키는 것이 또 그쵸. 그 이 나쁜 마음과 엄마이다. 이 그거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나쁜 엄마가 아니야. 이것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좋은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좀 뚝심 있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렵죠. 그렇게 될 때 그냥 이제 만약에 무너져서 한국어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저는 이게 지속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엄마표 영어를 해보니까 느끼는 장점과 단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너무 분명하죠. 애가 돈 들이지 않고 영어를 가성비 좋게. 다 알아듣는다. 가성비 좋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도 발전한다. 단점은 힘들어요. 영어를 하는 게 힘들잖아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하는 게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드는데 그거를 24/7 아이랑 있을 때 항상 한다고 생각하면 육아에 들어가는 에너지 자체가 저는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한국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모든 걸 다 영어로 치환하는 에너지까지 고려하면 2배 정도 에너지가 드는 것 같아서 솔직히 한 2시간 애랑 대화하고 나면 정말 그날 에너지를 다 쓰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죠. 그리고 네. 그건 좀 이제 초반부터 쭉 지금까지 힘든 부분이고 저도 영어 실력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 애가 한국어를 점점 더 잘해갈수록 그 정도의 레벨을 맞춰주고 싶은데 애가 요즘 애들 너무 똑똑하거든요. 맞아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애가 너무 똑똑해. 근데 거기에 반박할 정도의 영어가 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딸리는 거죠. 그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대신에 최대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버벅거린다 하더라도 최대한 돌아가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찾아봅니다. 애가 잠들고 나면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표현, 그 표현을 찾아봐서 공부하고 단어도 책에도 예를 들면 영어책 읽어도 당연히 애들용 영어책은 오히려 어른이 보기에 모르는 단어가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다 찾아보고 애한테 쓰기 좋은 표현 같은 거는 뭐 평소에 영어 공부하다가도 학습하면 반드시 좀 외워서 애한테 써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게 힘듭니다. 네, 많이 힘든데 네. 그만큼 보상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엄마가 영어를 조금 자신 없어 하신 엄마예요. 그러면은 좀 엄마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애랑 100% 영어 소통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받는 질문 또는 비판 중에 하나가 애가 엄마랑 애착이 형성돼야 되는데 저래서 되겠냐라는 그런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당연히 이해는 해요. 한국어만큼 친밀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미국 애들은 영어로 엄마랑 그만큼 교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영어를 잘하고 애도 그만큼 이해도가 되면 그 애착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서로 그게 안 되면.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많이 자신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100% 어프로치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자신 있는 표현들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공부하면서 뭐 Let's brush your teeth, it's time to go to bed, rise and shine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기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그래도 된다 하면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단 영어는 자신감이다. 맞아요. 외국인 만나서 일단 해봐야지 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애한테도 어프로치를 해보시고 그거보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력이 좀 더 낮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부분 적용해보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엄마들이 내가 잘못된 영어를 써서 애가 괜히 잘못 배우면 어떡하죠?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근데 본인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늘 하니까요. 늘 잘못된 영어를 자주 써요. 그래서 애한테 이제는 I'm sorry, I'm not a native, so 뭐 I got it wrong and I'm going to correct it for you 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다음날 제시해 줍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레벨이 되기 위해서도 일단 어느 정도는 엄마도 공부를 많이 하고 기본 실력 플러스 그런 게 좀 사실 저는 좀 정착된 단계니까 차근차근 접근을 하시되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거 아까 뭐 애착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네.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발달 심리학 배웠었을 때 이제 심리학과를 다녔었는데 아이들은 약간 엄마와의 그런 형성이 막 언어로만 되는 거는 아니고 사실 그쵸. 우리의 여러 가지가 맞아요. 정말 80% 이상이 더 위안이 여러 되네요. 가지 감정과 이 표정과 이런 것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와. 그래서 너무 그거 막 언어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사람들이 조금 막 더 중심으로 느껴야 될 부분은 공포감을 주는 그런 맞아요. 소리를 친다거나 표정이 엄마가 그렇구나. 무섭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애착 형성이 어려운 저는 부분들이 제가 큰 표정이 거라서. 무서울 때는 한국어를 씁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가 한국어를 쓰면 화난 걸 알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그 정도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분 좋을 때 절대 한국어를 안 쓰거든요. 근데 안돼 본능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애착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네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여기 어머님은 애들이랑 그 소통은 너무 잘 되셔서 혹시라도 댓글에 뭐 걱정 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저는 걱정 안 별로 하셔도 될 것 걱정하지 같아요. 않는데 일단 이렇게 되기까지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것도 지금 맞아요. 2년 동안 해서 애도 워낙 잘 알아듣고 이렇게 적응이 됐는데도 아직도 계속 힘든 점들이 있는데 그거 한국말로 해도 힘들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애기 키우는 과정 중에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소통이다. 영어에 좀 그래도 내가 영어 좀 한다. 요즘은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어머님들 많아요. 너무 많죠. 저는 좀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영어를 해서 내 인생에 별로 앞으로 도움될 게 크게 없다라고 하면 유인이 정말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위한 것도 애를 위한 거지만 내가 이게 너무 힘든데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는 어프로치가 돼버리면 저는 지속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통역 공부를 할 거니까 저도 어차피 영어를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한테 있어서도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속이 가능해서 어머님들께서도 도전하고 싶으시면 본인의 인생에서 이제 영어를 하는 게 얼마나 더 좋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윈윈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나마 이게 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나를 위한 거다. 애만을 맞아요. 위한 엄마표 영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진짜 제일 좋은 중요한 것 같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애만을 위한 거면 못해요. 오히려 저는 애한테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전형적인 저희 어머님 세대의 희생정신이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자 애를 위한 거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윈윈하는 우리 시너지를 내고 사실 어머님들도 재밌는 책들도 읽고 같이 이제 그런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정말 다이얼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거 많으니까 맞아요. 언제든지 여기서 무료 체험 수업도 해보시고 노세요. 진짜 재밌게 놀 거 많아요. 그래도 엄마표 영어를 해오시면서 또 생긴 노하우 꿀팁들이 좀 있으실 텐데 가장 좀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 좀 주실까요? 그 초반에는 이게 별로 적용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엄마표 영어가 정착이 됐다. 제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은 뭐냐면 이제 애들이 배울 게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학습을 정말 많이 합니다. 책만 읽어도 점점 더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무수히 많은 본인들 기준으로 어려운 개념, 행성, 뭐 지구, 공룡, 백악기 뭐 조선시대 그 무수한 개념을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사실 그게 이해만 잘 되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더 낮추려고 어떤 전략을 택했냐면 그런 어려운 개념 어차피 본인이 한국어로도 조선시대가 뭔지는 이미 한국어로도 몰라. 그런 개념들을 먼저 영어로 설명해줘 버리면 그리고 본인이 그 영어가 이해가 되면 그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을 한층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플래닛을 설명해요. 그럼 플래닛 모르겠어. 그 한국말로 뭐야? 행성도 모르겠네? 몰라. 하고 나면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영어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먼저 좀 영어로 이렇게 서서히 먼저 접근시켜 놓고 그쵸? 한국어는 이제 나중에 배운다. 그렇죠. 왜냐면 한국어는 익숙하니까 금방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어떤 모르는 개념을 내가 한국어로도 모르고 영어로도 모르는데 영어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된다라는 그 익스피리언스가 누적되고 나면 영어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일부러 그래서 어려운 개념일수록 영어로 먼저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진짜 꿀팁들 다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엄마표 영어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 왜 굳이 그러면은 인고를 오셨는지 사실 처음에 좀 궁금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아직도 굳이 제가 아이를 사교육, 인고리든 영어 유치원이든 이런 걸 안 해도 결국은 어느 정도 영어를 나중에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 기반은 잘 쌓아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웃풋을 안 해요, 애가. 영어로 말을 안 하니까 영어유 다니는 애들은 곧잘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조바심은 없지만 근데 애가 인고를 선생님한테는 누가 봐도 외국인이니까 자기가 아무리 한국어를 해봤자 그분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본인도 인식을 하고 나니까 손짓, 발짓 어떻게든 영어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귀여워. 그래서 최근에도 그 이제 처음에는 한두 번 제가 수업 참관을 했다가 이제는 저도 자유시간이 필요하니까 애를 두고 방에 문을 닫고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면 본인이 저기도 모르게 막 그리고 이러면서 한국어를 하다가 아차 싶고 이제 그거를 다시 돌이켜서 뭐 dinosaur 2 이런 식으로 2라는 단어를 자기가 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게 확실히 이 외국인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엄마표 영어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스닝, 스피킹 양방향으로 인고리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아무리 엄마표 영어를 잘해도 애가 엄마한테 영어를 하진 않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좀 네. 스피킹 개선을 원하면 확실히 이제 원어민과 대화하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아무래도 앉아 있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말하는 게 한국어를 못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할 거고 그런 환경을 제가 오히려 너무 자주 이제 이거를 이 귀한 수업을 해줬는데도 그거를 너무 자주 했더니 그렇게까지 흥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기다려요. 어제도 오늘 거기 인골 수업 하냐고 물었어요. 매일 한다고 얘기해줬어요. 어머. 진짜요. 다 키웠네. 그쵸. 근데 이게 진짜 애들이
재밌어요. 습관이 무서워서 또 이렇게 보다가 안 보면 선생님 맞아요. 보고 싶다 그러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처음에도 한두 달 쉬게 했던 이유가 그때 제가 푸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결국은 자발적인 동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애를 어차피 붙잡고 냅둬봤자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재밌었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영어를 또 열심히 공부를 시켜오신 만큼 좀 이게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효용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서 좀 시키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어떤 걸 하더라도 영어를 하면 무조건 일단 플러스인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플러스를 내가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쉽게 영어를 잘할 수 있다면 누군들 영어를 안 잘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실 성인 돼서 그 영어를 하려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만큼 해도 잘 안 느니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영어를 쓸 일이 없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대부분의 직업들은 영어를 더 잘하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발휘하고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점점. 하다못해 제가 변호사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그랬고 영어를 잘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요즘 엄마들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어를 뭐 나중에 커서 꼭 영어로 먹고 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영어가 걸림돌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일부를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2편에서 또 우리 지원님의 이야기로 조금 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편에서 돌아올게요. 바이바이.